샹크스는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 중 한 명이며 사왕 중 유일하게 1, 2, 3세대를 모두 거친 인물입니다. 1세대에는 흰수염을 필두로 카이도우, 빅맘, 샹크스가 있었으며 2세대에는 흰수염을 대체하여 새롭게 사왕이 된 티치와 카이도우, 빅맘, 샹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편된 사왕 세대인 3세대는 카이도우를 대체한 루피, 빅맘을 대체한 버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왕 체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기존 사왕들이 새로운 사왕들로 물갈이 되고 있는데 샹크스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샹크스의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사왕이라는 어원이 생긴 이후 단 한 번도 사왕 중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적이 없으며 쭉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기에 샹크스는 강자들의 집단인 사왕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때는 흰수염, 2세대 때는 티치, 3세대 때는 루피에게 밀려 1위로 평가받은 적은 없기에 사왕 중 최고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샹크스의 정확한 강함이 파악되지 않았기에 훗날 샹크스의 전력이 드러나게 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져 샹크스의 평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시절에는 패기보단 악마의 열매 능력이 부각되었으며 2부에 들어선 이후 강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악마의 열매 능력보다는 패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왕 카이도우는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만으론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보다는 패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당연히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는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선택받은 인물만이 사용할 수 있는 폐왕색 패기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또한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는 특히 강하다는 언급도 있었으며 샹크스가 현역 인물 중 폐왕색 패기를 가장 잘 다룬다고 평가받고 있기에 폐왕색을 휘감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로저처럼 폐왕색의 형태를 방출시켜 공격할 수 있는 기술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흰수염과의 폐왕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는 장면도 연출한 인물이기에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만큼은 흠잡을 곳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복용자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는 악마의 열매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강자들은 악마의 열매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고도 패기와 신체 능력만을 이용하여 정점에 선 자가 있으며 해저왕 로저, 해군 영웅 거프, 세계 제1의 거모 미호크 등이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기에 정점에 서기 위해 반드시 악마의 열매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샹크스도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며 원피스 세계관을 대표하는 비능력자입니다. 샹크스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음에도 사왕에 등극하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한 사왕 중 유일하게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 카이도우는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 빅맘은 소울 열매, 티치는 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 버기는 동강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고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샹크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로 현 사왕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지녔습니다. 현재 사왕의 현상금은 티치가 22억 4,760만 베리, 루피가 30억 베리이며 버기는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샹크스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현 시점 샹크스가 모든 해적 중 유일하게 현상금 40억 베리를 초과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샹크스보다 현상금이 높은 인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40억이 넘어가는 샹크스의 현상금은 현재로선 독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과거에는 사왕 중 현상금이 하위권이었으며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와 함께 사왕으로 불리던 시절에는 사왕 중 현상금이 가장 낮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상금이 강함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으며 샹크스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인물이기에 빅맘, 카이도우보다는 현상금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는 과거 검을 사용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검을 사용하여 전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사용하는 무기도 명검 커틀러스 그리폰입니다. 또한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을 때도 검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용암 주먹을 막아냈으며 티치를 위협할 때도 검을 뽑아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미호크와 세계 제1의 거모 자리를 두고 경쟁한 대거모이며 미호크와 수차례 대결하여 승부를 내지 못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이스트블루에서 후셔디 뉴에이지에 의하여 팔을 잃게 되었고
샹크스가 외파리가 되어버리며 미호크가 샹크스와의 대결을 포기하였고, 샹크스도 자연스럽게 세계 제1의 검으로 자리를 포기하며 미호크가 세계 제1의 검호 타이틀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의 검술은 미호크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검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며 견습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선원이었습니다. 샹크스는 버기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원으로 활동하였고, 로저, 레일리, 가반, 오뎅 정도를 제외하면 로저 해적단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전성기와는 비교할 순 없으나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흰수염에게도 기억될 만한 활약을 하였습니다.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버기를 보자 재미있는 빨간코라고 생각하며 샹크스와 버기가 자신에게 덤벼드는 것을 기억해냈으며, 샹크스를 보고도 너를 보니 그놈에게 받은 상처가 쑤시는군 이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보니까 로저가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샹크스는 견습 시절부터 주목받던 유망주 해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샹크스는 오른쪽 눈에 상처가 나 있으며 해적단의 해적기에도 상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낸 장본인은 티치로 밝혀졌으며 의외로 티치가 사왕이 되기 전에 냈던 상처입니다. 샹크스는 흰수염에게 에이스가 티치를 쫓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흰수염을 찾아갔고, 자신의 눈에 상처를 낸 인물이 티치이며 자신은 그때 결코 방심을 하지 않았으며 전력을 다해 전투했음에도 상처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직은 티치를 상대하긴 이르다고 말하며 흰수염을 말렸으나 결국 흰수염과 에이스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에이스는 티치에게 패배하여 해군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게 이 장면들만 보더라도 티치가 상상 이상으로 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샹크스 이상의 강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티치의 몸에 상처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에 샹크스와 티치가 싸웠던 시절엔 샹크스가 티치보다 근소하게 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는 신세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사왕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발로 사왕이 된 인물도 아니기에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후샤 마을에서 고작 해왕류 따위에게 일격으로 팔이 뜯겨나가게 되었고 평생을 외파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해왕류는 현상금 2에서 3천만 베리만 되는 인물도 손쉽게 제압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사왕인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뜯긴 장면은 아직까지도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를 기절시켰어도 됐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서 해왕류의 공격을 막거나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의 공격을 피했어도 됩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헌납한 이유는 작품 초기에 일어난 설정 오류이거나 샹크스가 모종의 이유로 고의로 팔을 헌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루피 코인은 확실하게 타기 위해서 일부러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카이도우는 정상결전이 발발하게 되자 모종의 이유로 정상결전에 참전하려 하였고, 샹크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세계에서 카이도우를 막기 위해 격돌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카이도우는 전력을 드러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두 해적단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을 것을 알았기에 전력을 드러내며 싸우지는 않았고 신경전만 조금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마린포드로 이동하였고 사왕 해적단과의 대결이 있은 직후에도 전력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마린포드의 인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우는 카이도우와 대결하였음에도 생체기 하나 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샹크스도 현 시점 세계 최강의 사나이 중 한 명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날 대결 이후 샹크스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훗날 루피와의 대결에서 자신과 생사결을 할 수 있는 강자들을 떠올리며 로저, 흰수염, 오뎅, 록스와 함께 샹크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유일하게 현역인 인물임을 감안하면 샹크스가 현 시점 세계의 정상에 선 인물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마린포드에 등장하게 되었고 등장하자마자 해군대장 아카이누의 일격을 막아서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곧바로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 이상을 원해도 양군 피해는 무익을 확대할 뿐이다. 좀 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나와라. 이 내가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단숨에 해군과 해적들의 전쟁을 종결시켰으며 흔들흔들 열매를 이제 막 얻고 흥분한 티치조차도 거프와 생고쿠에겐 계속하여 덤벼들었으나 샹크스에게만큼은 관두지 아직은 너와 싸우기엔 이르다 라고 말하며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해적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을 상대로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체를 회수해가는 데 성공하였고 흰수염 해적단과 함께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또한 생고쿠도 이때 너라면 괜찮다 빨간머리 라고 말하며 샹크스만큼은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프는 샹크스가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더 나아가 해적왕이 되겠다는 꿈을 심어준 인물임을 알았기에 샹크스를 싫어하고 있었으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피가 샹크스를 칭찬하거나 샹크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루피에게 화를 냈으며 정상결전에 샹크스가 난입하자 빨간머리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린 남자 라고 말하며 분노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프도 샹크스의 실력만큼은 인정하며 자신이 객관적으로 우위였던 세월이 길었음에도 샹크스를 때려잡으러 가지 않았던 것을 보면 샹크스를 미워하긴 했어도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가 샹크스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자 너 애당초 붉은 머리 샹크스라는 사내가 어떤 해적인지 알기나 하는 게냐, 지금은 별들의 수만큼 많은 해적들 중에서도 그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명의 대해적 중 한 명이다. 위대한 항로 후반부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그들을 세상은 사왕이라 부른다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명성을 설명해 주었고 아무리 자신의 손자라 할지언정 아직은 루피가 샹크스를 따라잡는 것은 무리라고 말할 만큼 샹크스의 전투력만큼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